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표를 찍어가는 공간 포근한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나 SNS의 타임라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꽂고 끊임없이 영상을 보고 업무 중에는 모니터와 씨름하며 동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TV나 게임으로 뇌를 쉬지 않게 몰아세우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뒤처지는 기분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아주 잠깐의 틈만 나면 무엇인가로 그 빈 공간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몸은 가만히 앉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뇌는 단 1초도 쉬지 못한 채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자꾸 하고 집중이 안 돼.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 만약 이런 기분을 자주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생소하지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휴식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시간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생존 모드를 끄고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2001년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특정 과제에 집중할 때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의 뇌를 비교해 본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업무를 할 때 뇌가 더 활발해야 할 것 같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뇌의 특정 부위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껐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 업데이트와 디스크 정리가 일어나는 것과 흡사하죠. 우리가 혼자 밥을 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할 때 혹은 이어폰 없이 동네 꿀목을 천천히 걸을 때 우리 뇌의 DMN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정보의 정리입니다. 낮 동안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 중 중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둘째, 자아 성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오늘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를 정리하며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잡습니다. 셋째, 감정의 정화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찌꺼기들을 스스로 걸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은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비 시간인 셈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쓰레기가 가득 찬 방처럼 변해버리고 우리는 결국 심리적 번아웃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보다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혹은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몰입하다가 잠시 손을 놓고 혼자만의 휴식을 취할 때 우리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재조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평소라면 절대 연결되지 않았을 서로 다른 기억의 파편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도 욕조 안에서 혼자 몸을 뉘었을 때 터져나왔고 뉴턴의 만유인력도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는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지식들이 서로 만나고 섞일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오롯이 음식의 향에 집중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그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 친구에게는 이렇게 사과하면 좋겠어. 같은 명쾌한 답들이 고독이라는 필터를 거쳐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섬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친구가 없는 사람 혹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조명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의 무게와 고민을 처리하느라 바쁘죠. 여러분이 혼자 밥을 먹든 혼자 공원을 걷든 사람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풍경으로 여길 뿐입니다. 오히려 혼자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애쓰는 태도는 정서적 의존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감정 소모가 심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성숙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 능력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핵심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포근한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일에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삽니다. 상사의 꾸중, 무심한 친구의 말 한마디, SNS에서 본 타인의 화려한 일상. 이런 감정들은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독소가 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이 독소들을 흘려보내는 감정의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이어폰을 빼고 내 발걸음 소리에만 집중하며 15분 정도 걷다 보면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부정적인 감정의 파동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자기 수용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수술하고 꿰매는 정서적 자가 치유의 과정인 셈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훔쳐보거나 자책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일 뿐이죠. 뇌가 진짜로 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미각의 명상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달래려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딱 5분만이라도 화면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쌀알의 질감, 국물의 온도, 채소의 아삭거림을 온전히 느끼는 순간 우리 뇌의 감각 피질은 활성화되고 복잡한 생각의 회로는 잠시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명상이자 뇌에게 주는 가장 맛있는 휴식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의 산책입니다. 이어폰을 빼고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 뺨을 스치는 바람의 결,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소리. 외부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지금 나는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하며 긴장을 풉니다. 걷기는 몸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음에 엉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날로그 기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마지막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겨보세요. 오늘 먹은 파스타가 참 따뜻했다. 길가의 핀 꽃이 예뻤다 같은 사소한 기록도 좋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감정을 객관화하고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평온함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틸리히는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가 혼자 밥 먹고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라는 외부 자원으로 나를 채우려는 갈급함이지만 고독은 내 안의 자원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세계와 대화하며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예술 작품들은 모두 이 고독의 방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고 자신의 심연으로 깊이 내려갔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식당에 앉아있는 그 시간은 결코 초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위대한 유레카를 준비하는 중이며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 더 단단한 나를 빚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테가 촘촘한 나무가 비바람에 강하듯 고독의 시간을 촘촘히 보낸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평온함. 그 단단한 자존감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오롯이 혼자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동되고 감정의 찌꺼기가 걸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뇌가 숨을 쉬고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시간이 우리 뇌와 마음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이어폰 없이 걷는 10분이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여러분의 뇌가 오랜만에 진짜 휴식을 대면하며 느끼는 생소함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뇌의 정비소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세상의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가동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지쳐버린 나를 구출해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내면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니까요.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점심시간에 딱 15분만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오로지 나의 발걸음과 숨소리,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해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고독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포근한 심리학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쉼터 포근한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포근한 하루 되세요.